자, 5번은 저 점을 1,3이 대칭해서 4,0으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냐 같은 대칭을 가지고 라고 했는데 대칭이니까 약간 점을 대칭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면 1,3이 4,0으로 가는 대칭이 있어. 그럼 이걸 약간 그 데칼코마니 있죠?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이렇게 접어서 4,0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종이를 그 접어서 생기는 접은 선 있죠? 접은 선 대략 어떻게 그려져? 얘네 둘을 만약에 이었을 때 얘의 수직으로 이어지는데 어디에서 수직? 중점에서 수직이야.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으면 얘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접었을 때 얘랑 겹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대칭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딴 데다가 5,-3이 있을 때 똑같이 대칭을 해주면 얘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저 선을 구해야 되는데 저 선은 점 두 개의 무슨 선이야? 수직 이등분 선이지.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 이등분 선을 구하는 방법을 했어요. 내가 수직이랑 이등분이 있기 때문에 수직이면 1,3이랑 4,0을 이은 이 선의 기울기랑 얘가 수직이고 그리고 얘네들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기울기가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 그림 잊지 마세요.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얘 마이너스 1이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얼마야? 얘는 1이야.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은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중점이 몇 콤마면? 2분의 5 2분의 5 콤마 2분의 3 이라서 기울기가 막 1이고 얘를 지나면 y 빼기 2분의 3에 1이니까 1에 x 빼기 2분의 5라서 2분의 3 넘겨주면 y는 x 빼기 1이 대칭 축이면 여기다가 5,-3을 대칭을 하면 수직이랑 중점이랑 또 써야 돼. 그래서 대칭을 할 때 첫 번째 수직이다. 자, 내가 넘어가서의 점을 A, B라고 하면 얘네랑 이거랑 수직인데 이게 어차피 얘랑 병행하겠죠.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야? 같아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A-5네. A-5에 B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얘네 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중점이 지금 2분의 5 더하기 A, 2분의 B-3 이라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 생략할게. 계산 조금 많아가지고 이해돼요? 요거 두 개 꼭 알아야 돼. 이 단어에서 저거만 알고 넘어가도 조금 한 80%는 알고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정리해도 돼요. 5번. 됐어? 정리? 자, 6번. 자, 6번에 지금 그림 대략 그렸는데 1, 4분면 위에 P가 2A, A가 있는데 1, 4분면이니까 A가 양수고 2A이기 때문에 X 좌표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렸어요. 그리고 Y는 X, 위에 Q가 하나 있고 X축 위에 R이 있는데 얘네를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둘레가 10이래. 이거 그 물 뜨는 거 있죠? 물 뜨는 거 들었어? 영상에. 들었던 것 같아. 사람이 여기 있어요. 집이 여기 있어요. 물을 떠서 갈 거예요. 내가 최소로 가려면 어떻게 가냐? 사람을 강에 대칭을 시켜서 여기서 저기로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최소. 그래서 집을 대칭을 시키던 사람을 대칭을 시키던 하나를 대칭을 시켜서 직선으로 이으면 됐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조금 쉬운 건 여기가 V자가 하나거든?
V가? 그럼 여기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고정된 점이 얘가 사실 고정된 점이고 진짜 움직이는 건 Q가 여기 위에 R이 X축 위에서 움직이거든. 그래서 보통 움직이는 곳이 이거예요. 이 내가 물을 뜨는 지점. 해서 여기서 사람이 P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Q를 찍고 이 V자가 일단 여기 이게 최소가 되려면 P를 Q 입장에선 강이 지금 Y는 X거든? 그래서 P를 강에 대해서 배치를 해요. 여기로. 그러면 수직으로 가는 만큼 더 한 요 정도? P'이라고 해볼게. 자, 얘는 대칭을 했거든. 자, P가 2A,A인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쟤는 좌표가 어떻게 돼? 자리 바뀌니까 A,2A. 자, 이거 왜 대칭했냐? 내가 이 거리랑 똑같은 걸로. 얘네 둘이 합동이라서 이 길이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얘 대신에 쟤 쓸 거야? 자, 마찬가지로 V자가 어디 또 있냐면 이렇게. 얘가 물을 뜨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P가 R이 있는 이 강에 대해서 대칭을 또 해요. 자, 얘는 P2'이라고 해볼게.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되죠? 얘는 X축 대칭이니까 X는 그대로고 Y만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PR 대신에 어디를 쓸 수 있냐면 얘를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총 구하는 거리는 어떻게 됐어? 이 삼각형 대신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란 말이야. 근데 Q랑 R이 움직이고 얘네는 고정이 돼 있거든? 그래서 저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는 어떻게 이으면 돼? 직선. 그냥 쭉 이으면 돼? 직선으로? 이게 최단 거리예요. 그게 10이래. 내가 저 좌표 둘 다 알고 있으니까 거리 공식 쓸 수 있죠. 그럼 x 좌표 차이가 a니까 a제곱 더하기 y 좌표는 3a니까 제곱하면 9a제곱. 루트 씌운 게 10이다. 그래서 10a 제곱이 제곱하면 100이니까 a제곱이 10이라서 a는 원래 양수예요. 1사분면이니까. 그래서 a는 10. 이해돼요? 얘가 여기까지 사실 이해를 잘해요.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저런 게 현실에서 나오나요? 이거 오늘 1태 낼까 말까 하다가 말았어요. 눈 커지는 거 봐. 약간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어디가 고정이 돼 있고 어디가 사람이고 어디가 강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얘가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있는 애가 여기 튕겨서 여기로 갈 때 최단 거리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가 어디에 튕기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모르는 곳이야. 그래서 모르는 곳이 있는 선을 강이라고 치면 지금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여기서 이거 그리고 얘도 이 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으면 돼요. 약간 그래서 누구를 대칭을 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아두면 되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두뇌 아픕니다. 이번 주 주태가 집합까지 오늘 나가는 것까지 다 하여튼 그러면 정리됐어요? 이거? 응. RPM에 또 질문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위기에서 헤어나온 줄 알았더니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 목이 뭘 아시잖아요. 주말 테스트라는. 주말 테스트? 나중에 그 개념 문제 또 조금 외워서 오늘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개념 계기랑 질문 뭐 있을까요? 385번. 오늘 도장을 2개나 찍어주셨어요. 85번. 왜 없어? 똑같아. 지원이는? 예. 똑같아. 그래? 이거 아니야? 똑같네. 한번 해볼래?
풀래요 잠깐. 얘를 풀긴 풀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거를 보니까는 그래도 좀 비슷비슷하니까. 아씨 가슴 목이 물렸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정된 게 2,4가 가만히 있는 애고, 강이 A에서 B로 가는 게 B가 강, 그러니까 Y축이 강인 게 한 버전이 있고, C가 있는 Y는 X가 강인 게 하나가 있어서 대칭을 2번 해야 돼요, A를. 그냥 대원 국제 좀 갈까 그랬나고요. 대청중이 저희 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들이 4가지가 없고, 그리고 또 두 번, 그러니까 이 동방 예의지구에서 4가지가 없고, 그 여기 대한민국 동방 예의지구이라 하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제학교 애들보다도 예의를 덜 배워쳐먹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아니 애들이 그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학교의 그 중국 애들보다도 거기서도 이상한 놈이 한 명 있긴 했었거든요. 이게 잽도 못해요. 한창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할 나이라. 거기서도 이상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직 이해를 못 하겠네. 왜 근데 저는 이 동방 예의지국에서 잘하지도 않았는데 동방 예의지국에서의 그딴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게 맞는 거니까. 맞아. 이렇게 돼. 됐어. 저 둘레는 부르는데 이 좌표를 둘레 A는 구했고, 그러면 이거 대칭을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이었을 거잖아. 그죠? 얘 좌표는 어차피 마이너스 2,4고 얘 좌표는 4,2니까 둘 다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해야 돼요. 이 직선을 지금 구해서 y에 0 넣고, x에 0 넣고, 얘는 이제 y는 x랑 똑같다고 해서 y에 x 넣어서 열리. 드디어 왜 저게 저렇게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해됐어?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와. 네. 약간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인데, 왜냐? 알면 쉬운데 모르면 절대 못 푸는 유형을 좀 좋아해요. 약간 독특한 유형. 제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늘 묻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이 과연 그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진짜로 선생님이 된 것일까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재미있어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같은 건 그런 사실인데,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인문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뭐 그걸 했나봐요. 철학 쪽 관련을 했나봐요. 근데 철학적으로 하면 뭐 이제 변호사도 뭐 잘하면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변호사 될 수 있었는데 못해서 떨어져서 선생님이 됐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철학 부전공 하신 선생님 계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나중에 혹시 그러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약간 사진을 찾아보다가 그 선생님 얼굴이랑 닮은 분을 발견했어요. 누군지 알아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이완용이었어요. 갑자기? 물론 외국 선생님이 했는데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 선생님 사진 찾아다가 합성을 시켜보고 싶었는데 사진이 없더군요. 큰일 나요. 매장 당해. 소리 나와. 그런데 매장 당하도 이완용이 부활했다는 소식 알려주면은 이 동방 예의지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답 좀 이상해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 철없는 제자리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답이 3분의 50 루트 10이요. 네. 나와서? 좋아요. 넘어가서 이제 집합 할 건데 개념 문제가 이번 주 3개인데 집합에는 없어요. 원방에 2개가 있고 하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10분 전에 이렇게 외우고 조금 해보고 오늘도 그 개념 깨기 문제 나중에 조금 시간 줘가지고 도형의 이동 부분만 풀 거거든. 저번에 우리 원방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게. 지금 정해봐. 개념 깨기 문제 어차피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라서 이거 지금 풀래? 아니면 집합 이번 시간에 하고 나중에 풀래? 이거 먼저 푸는 게 좀 편할까? 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정합시다, 여러분. 개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집합에다가 도형의 이동에다가 집합하면 좀 그렇지. 딱히 3명 다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긴 한데요. 훌륭한 연설가이십니다. 그럼 이어서 하자. 그럼 도형의 이동 이거 풀고 백지 테스트 잠깐 외우고 뒷시간에 백지 테스트 이거 한번 쓰고 집합하자. 왜냐면 집합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역시 현명한 선택이었기로. 그래서 약간 크게 도형이 끝났어. 16, 17, 18, 19에서 도형이고 20, 21, 22, 23이 집합이랑 명제인데 그래서 집합이 2단원, 명제가 2단원 있는데 살짝 문과스러워요. 단원이 말로 하는 게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문제도 좀 길어지고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문과가 좀 국어 이런 거 싫어해서 조금 안 좋아하는데 23단원까지가 명제 하면은 24단원이 좀 커다랗게 또 함수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집합은 사실 집합 단원 자체는 좀 짧고 뭔가 내용이 많진 않은데 뒤에 연산을 좀 하기 위한 준비 느낌이라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조금 잘 알아두면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집합이라고 하면 뭐 집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들어봤을 건데 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를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뭐 이다 이거 아니다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하면 한 명 빼고 다 썼네요 지금. 그럼 우리 지원이 이제 버리고 우리 3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애매하면 안 돼.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키가 크냐라고 할 게 애매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 우리가 1을 내려왔어. 1은 자연수가 맞죠? 이런 식으로 뭐뭐이다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호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집합 자체는 기호를 대문자를 써요. 집합 A, 집합 B, 집합 C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 집합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애들을 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원소는 소문자로 써요. A, B, C 뭐 꼭 그래야 하나요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모든 문제지와 모든 답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라주는 게 좀 편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 중에서 기준을 4의 약수라고 해보자. 그럼 4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 4가 있죠. 그러면은 원소가 1, 2, 4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집합을 만약에 그냥 A라고 하자. 집합 이름을 A라고 하면 A는 뭐가 있냐를 어떻게 쓰냐면 그 중괄호 있죠. 우리가 괄호가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대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쓸 거야. 그래서 1, 2, 4가 있다 라고 쓰면 우리가 집합을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양 끝에 중괄호 열고 닫아서 안에다가 있는 원소들을 다 적어주는 거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요. 있는 원소를 다 나열했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 으로 명시를 해준 거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근데 4의 약수는 3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만의 약수 몇 개 이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다 쓰기 좀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쓰냐면, 얘의 원소들의 대표 문자를 하나를 설정을 해줘. 그러니까 대표 약간 반장 같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X라고 써요. 자, 내가 X를 쓸 건데 얘의 조건이 뭐냐면 뒤에다 써주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말할 원소들은 4의 약수여야 돼. 그래서 이 X는 누구냐면 4의 약수. 해서 괄호를 닫아줘요. 그래서 이걸 바라고 그러거든. 그냥 바. 라고 해서 X바 뒤에다가는 그 X의 조건을 써주면 얘는 조건을 얘기한 거라서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내가 집합을 이제 적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데, 원래는 3가지예요.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풀이엔 잘 안 쓰는데 내가 보기엔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벤 다이어그램인데 그 그림. 그냥 A라는 집합 안에 1, 2, 4가 있어요. 약간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풀이에 잘 쓰진 않아요. 약간 그래도 이제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나중에 주말 테스트 보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썼다 그러면 틀리거든요. 그 주말 테스트 맨 뒷장에 보면은 막 뭐는 어쩌고저쩌고 뭘 써야 되고 저건 명시해야 되고 거기 써져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풀시 틀림이라고 써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건 좀 안 쓰는 거거든. 그래서 풀이를 만약에 숙제를 할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이나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고 싶으면 그려도 되는데, 이거 자체를 풀이로는 쓰지 말고 풀이는 식으로 쓰되 얘는 그냥 추가로 내가 이해하는 용도로 쓰면 조금 좋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까지 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그냥 문제가 조금 나오거든요.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 저기 87쪽에 있는 내용까지 한 번에 좀 볼게요. 87쪽에 보면 내가 이 집합이 뭔지를 했어. 근데 이 집합 안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1, 2, 4가 있는데 나 1, 2만 요렇게 집합을 하나 설정을 새로 하고 싶어. A 안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A의 어떤 부분을 데려온다고 해서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일부분을 데려온 거. 얘를 만약에 B라고 해보자. 그래서 B를 1이랑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B는 A 안에 들어있지.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B는 A의 안에 들어있다. 요렇게 표현해요. 여기 원소도 들어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1은 A에 들어있잖아. 1은 A에 들어있다. 3개.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잘 헷갈리는데, 이렇게 3개짜리는 원소가 집합에 들어있다라고 할 때는 3개짜리고, 얘는 집합이 집합에 들어있는 경우야. 얘는 집합이 어떤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2개짜리예요. 3개짜리랑 2개짜리로 구별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해주고. 자, 그러면 조금만 볼게. 이거 맞아요? 네. 요거도 원소니까 들어가 있지. 이거 맞아요? 이건 아니죠? 왜냐면 4가 집합이 아니잖아. 이거 맞아요? 이거 괄호 쓰면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4만 들어있는 집합. 근데 그러니까 4가 A에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동그랗게 집합으로 설정해버리면 얘는 A 안에 들어있지. 그러면 이런 집합은 A에 포함이 돼요.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진짜 잘 나와요. 나중에 무슨 기호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기호를 조금 잘 알아둬야 되고. 자, 근데 저 부분 집합들을 다 세긴 셀 건데, 우리가 저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얘기를 할 거거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기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리면 돼. 이거 그러면은 얘는 아무것도 없는 애야.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을 얘기를 할 때 이 아무것도 없는 애도 A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근데 약간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조금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여기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신할 때 나오겠지만 5개의 사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고르는 경우도 한 가지로 세요. 나중에 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집합은 그럼 무슨 집합을 데려와도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은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을 세보자 라고 하면 1, 2, 4가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부분집합이 얘인 거고 한 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부분집합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게 될 수 있죠. 그럼 또 뭐 있어? 4만 있을 수도 있고 2만 있을 수도 있고 1만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표기가 될 수 있는 게 집합이니까 1만 있는 집합, 2만 있는 집합, 4만 있는 집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뭐가 있어? 1, 2가 있고 2, 4가 있고 1, 4 자, 세 개도 있지. 세 개는 뭐야? 1, 2, 4 다 오면 되거든. 그럼 총 이제 여기보다 더 있진 않잖아.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저 A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8개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원소가 많아질수록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세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1, 2, 4가 있어. 이거 가지고 이 8개를 한 번에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부분집합 자리를 마련을 해준다. 어차피 3개밖에 못 오니까 3자리 마련했어요. 그러면 1이 이 부분집합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온 애들은 이런 애들이고 안 온 애들은 이런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1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경우의 수로 생각해봐요. 그럼 1한테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2한테도 2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가지. 4한테도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B집합이 1, 2, 3, 4, 5가 들어가 있어. 그럼 몇 가지인가? 4가지. 그치. 얘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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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해서 32가지. 그럼 내가 어떤 원소 개수가 10개야. 그럼 몇 가지겠어? 1024. 2의 10제곱이죠. 그 개수만큼 2를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원소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 2에 2의 n개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고 이것도 표기가 있어. 우리가 자꾸 n개라고 쓰기 힘들다. 그래서 그 개수를 쓸 때 넘버에 n을 써서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A의 원소의 개수 넘버 A라고 해서 NA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 진구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 나와서 부분집합 중에서 여기 중에서 자기 자신만 제외를 하면 돼. 요것만 제외. 이게 원래 A니까. 그럼 몇 개예요? 7개. 이건 7개. 근데 진구분이 그냥 자기 자신만 제외하는 거예요.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가끔가다 문제에 진구분 집합의 개수는 하면은 1 빼면 돼, 그러면. 그래서 n개일 경우에는 2의 n제곱에 빼기 1이에요. 이거 여기에 빼기 1이 아니야?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요렇게. 까지 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너무 국어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 명제보단 좀 적어요. 명제 들어가면 제가 이제 칠판에 글씨 쓰는 거 좀 힘들어 할 거예요. 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91쪽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이 있거든. 그거는 문제 조금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85쪽 더 볼 건데 제가 수업 스타일이 뭔가 그냥 주르륵 얘기해서 이 노트를 잘 못 써먹는데 집 가가지고 다른 노트에다 쓰면 근데 노트 기준으로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 노트 기준으로. 그래서 킬리 이런 거 쓰면 안 돼. 여기 써져 있는 거 말고 그 노트 자리에 요거 한번 세볼래요. 17쪽 개념 뿌리 개념 노트 17쪽 밑에 노트에 그럼 이거 몇 개 나와야 돼? 16개 나와야 돼? 근데 셀 때 이렇게 세면 좀 편하거든요? 원소에서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일이 쓰는 거.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1번 보면 자 A, B, C, D가 집합이 4개가 나와 있어요. 85쪽에. 자 1번은 저 60, 19, 9, 1이 A, B, C, D에 각각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자 A 집합은 딱 봐도 뭐가 들어가 있어? 얘네 특징이 뭐야? 3의 배수가 들어가 있지. 3의 배수인데 3부터 99까지만 들어가 있고 B는 조건을 아예 명시했어요. X는 20보다 작은 소수. 뭐부터죠?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8개. 자 C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X는 조건이 뭐냐면 N분의 1처럼 생기는데 그래서 그 N은 뭐냐면 자연수야. 그럼 제일 작은 자연수부터 넣어볼게요. 뭐 넣어요? 1 넣으면 뭐야? 1이지. 자, 1. 2 넣으면?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1, 2분의 3분의 4분의 5분의 1 이렇게 해서 끝이 있어, 없어? 끝이
끝이 없어요? 자, D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중괄호 안에 중괄호 또 들어가 있거든? 근데 진짜 제일 첫 번째 중괄호랑 제일 끝에 중괄호는 집합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간 중괄호는 약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가 D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냐 원소냐 라고 물어보면 맞아 아니야? 이거 맞아요? 근데 이 콤마 기준으로 이거 하나가 원소고 이거 하나가 원소야?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려요. 이게 만약에 부분집합이 되려면 1이 원소였어야 돼. 이게 집합이냐? 라고 하면은 이게 원소여야 되는데 이게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원소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개수를 좀 볼게요. 끝이 안 나는 건 누구예요? C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거는 그냥 용어예요. 끝이 있는 애들을 유한집합 그럼 끝이 없는 걸 뭐라 그랬어? 무한집합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자 공집합은 어디에 속할까? 전부 다? 하나만 적게. 아?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 0개. 0개. 끝이 있어?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무한집합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아예 할 말이 없죠. 근데 없는 거는 0개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유한집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끝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딱 0으로 끝이 있는 셈이잖아. 근데 약간 말하기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공집합은 0개라서 유한집합이에요. 여러 개가 엄청 계속 있진 않으니까 거기에 속하고 자 1번 62A 있나요? 있죠. 이건 원소랑 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2개야 3개야? 2개. 아닌가? 원소는? 3개. 원소가 3개? 원소가 3개? 그래서 여기 다 3개짜리로 써야 돼? 자 그럼 60A에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동그라미 쪽이 작은 원소 쪽이 이거 무조건 벌려진 쪽이 큰 거야? 나중에 포함관계도? 자 19는 B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죠. 들어가요. 9는 C에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안 들어가면은 안 들어간다고 슬래시 하나 쳐줘요. 그리고 1은 D에? 안 들어가요. 그냥 1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괄호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요. 이해돼요? 그러면 2번, 이거 1, 2, 3번 있거든? 자,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라. 지금 이거 BC 같이. 그러면 이거 앞에 괄호 쓰고 X 반은 고정이야. 계속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럼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X는 조건을 쓰면 돼. 조건이 뭐예요? 100보다 작은 데 쓰면 되죠.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보세요. 100보다 작다고 해도 되고 99 이하라고 해도 되고 뭐 두 자리에서 한 자리 두 자리 처리해도 되고 답이 많아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고. 자 3번은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몇 개냐. 유한집합은 아까 말했듯이 A랑 B랑 D고 우리 아까 개수를 쓰는 방법이 있었어. 앞에 뭘 쓴다고 알파벳? N, 넘버 N. 자, A의 개수를 세워보자. A에 몇 개 있을까요? 나누기 3 하면 되지. 3부터니까. 자, 33개. 자, B는 몇 개야? 8. 8개. NB는 8개. 자, ND는 몇 개? 2개에서 괄호 하나 2개 해가지고 개수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넘어가서 2번 보면 2번이 약간 귀찮아요. 뭐가 어렵진 않은데 좀 많이 시켜가지고 1번만 할 거거든. 이거 설명을 해줘. 자, 이 기호는 이 문제에서만 약속을 하는 거. 그래서 더하기 동그라미는 뭐냐? 어떤 원소들을 데리고 있는 집합인데 어떤 원소를 데리고 있냐? A랑 B를 더한 애들을 원소로 가지는데 그래서 A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집합 A의 원소고 혼자 B는 집합 B의 원소야. 그럼 이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0이랑 1이고 B가 될 수 있는 건 1이랑 2야.
뭐 하라고? 다 더하래. 근데 이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다 더해야 돼요. 그냥 누구 하나하나 데려와서 0, 1 뽑으면 1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A 다, 조합을 다 해야 돼. 그럼 조합이 몇 개 있냐면 A가 될 수 있는 거 0, 1이잖아. A는 0이랑 1이 되고 B는 1이랑 2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4개.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 2, 2, 3. 2가 두 번 나오거든? 두 번 써야 될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겹치는 거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1, 2, 3. 이걸 2번과 3번과 더하기를 여러 번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은 넘어갈게요. 2번, 3번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분집합으로 넘어오면 3번. 3번이 약간 개꿀 문제. 여서 대충 썼어요. 쓰는 게 더 걸려. 자, A가 A, B, C, D, E가 있는데 이거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거든? 1번은 그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랑 B가 없는 애들만 세라. 일단 이거 생각 안 하고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죠? 어, 2의 5제곱? 얘네 두 가지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2의 5제곱 해서 32개인데 이 32개 중에 A, B가 없는 거 세고 싶어. 근데 이게 32가지가 나온 원리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럼 A가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그럼 얘 선택권 뺏으면 돼요. 이 두 가지 그냥 압수해. 그러면 만약에 A만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 그럼 A만 선택권을 압수한 거야. 그러면 선택권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B, C, D, E한테 있거든. 그럼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몇 개? 16개. 그러면 A, B 둘 다 압수하면? 8개. 그치. 5개 중에 둘한테서는 뺏는 거야.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서 8개예요. 근데 2번도 봐봐. A, B가 무조건 들어간 것만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얘네한테 선택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냥 너 들어가 했는데? 없지. 무조건 그냥 갖다 넣으면 뭐 어떻게 못하잖아. 얘가 나올 수 있어? 못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라 한 것도 압수 당하는 거야. 그럼 얘도 몇 가지야? 8. 똑같이 8가지야. 이게 들어가라랑 들어가지 마라랑 값이 똑같아요. 약간 페이크야. 자, 3번은 그러면 이제 섞어놨어. A, B는 들어가고 C는 들어가지 말래. A, B, C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2의 5제곱에서 5한테 얼마를 빼야 돼? 3개를 빼야 돼. 이게 다예요 이거. 무슨 원리인지 이해돼요? 약간 쟤네 선택권을 뺏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거든. 그래서 3번은 일단 개꿀이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저렇게 잘 안 나오고 저기 유제 20-4처럼 나와요. 약간 기호로.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운데 X가 있는데 X는 오른쪽에 1, 2, 4, 8, 16, 32 안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 6개. 근데 왼쪽에 1이랑 2랑 4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고 했거든.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여기에 지금 원소가 6개 있는 거고 거기서 1, 2, 4는 무조건 들어가라 라고 한 거야. 그럼 2의 몇 제곱 빼기 몇 제곱이에요? 6제곱. 6제곱 빼기 3제곱 해서 2의 세제곱이야.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넘어가 봅시다. 4번. 갑자기 뭐 길다란 게 나와요. 자, 4번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집합이 예를 들어 A랑 B 집합 어때요? 같죠? 우리가 같다라는 걸 둘이 똑같은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자, A랑 B랑 집합이 같다를 의미를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 A에 있는 1, 2는 B에 다 있어?
있죠? 똑같으니까. B에 있는 일리도 A에 다 있어요. 그냥 똑같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들어있거든. 그래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돼요. 이걸 체크해주면 돼요. 이거는 약간 당연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정확한 뜻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다라는 의미는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된다를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자 일단 기억 약간 당연해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가 C에 포함되나요? 그쵸. 맞다. 이거 맞아요. 자, 니은. A가 C에 포함되고 B도 C에 포함돼. 그러면 A는 B인가요? 요거는 이제 약간 그림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C가 어쨌든 커다란 거니까 C가 있고 A가 여기 안에 있어. 근데 B가 C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같을 필요는 없죠.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발레를 잡아주면 되거든. C가 1, 2, 3이 있는데 A가 1이고 B가 2면 같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같이 포함된다고 같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자, 디귿. 디귿이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되면 그러면 B가 C냐?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죠? A가 지금 있는데 A가 B에 포함되고 근데 C가 B에 같을 필요는 없잖아. 이거 다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발레를 잡으면 A가 1이 있는데 B가 1, 2, C가 1, 3 이러면 같을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발레를 들 수 있고 리을을 보면 길다란 게 있어요. A가 B, B가 C, C가 A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서로 포함되면 얘네 셋이 같냐? 어떻게 생각하면 같죠? 이거를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A랑 B랑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싶어. 아까 같다라고 하면 서로 포함되면 됐거든. 근데 A랑 B랑 같다고 했을 때 일단 A가 B에 포함되는 여기 있거든요. 자, 이걸 한 번에 좀 써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A가 B에 포함되는데 B가 A에 포함되냐? 포함되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B가 C랑 같냐고 했을 때 B가 C에 포함된다는 여기 있고 C가 B에 포함된다는 어디 있어? A가 다시 B에 포함되니까 C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설명이 되니까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엄청 식을 엄청 쓰진 않거든요. 리을 빼고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은 좀 당연해서 딱히 쓸만은 없고 니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이런 발레를 들어주면 되고 리을은 만약에 풀이를 쓴다면 A는 B이려면 이 말을 써줘야 돼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4번 이해돼요?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하진 않고 헷갈리는 맞아.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들이 조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데까지는 지금 했고요. 91쪽부터는 연산이 살짝 나오는데 새로운 게 조금 있어서 또 설명을 한번 봅시다. 개인적으로 집합 명제가 좀 지루해요. 막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말을 좀 싫어해가지고 91쪽을 보면 자,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A랑 B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를 이제 좀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겹치는 것만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네끼리 어떻게 해보자 라는 거라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합집합 말 그대로 집합을 합하는 거야. 기호가 이제 다 있어요. 자, A랑 B를 합해야지 약간 컵에 물 담듯이 컵이 이렇게 똑바로 있어요. 이렇게 담는다고 생각하면 합집합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교집합. 그래서 교자라서 A랑 B에 겹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컵을 뒤집어서 엎어요. 그래서
A의 교집합 B야.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집합. 여사건 들어봤어요? 네? 여사건? 우리가 나중에 그 경울수 할 때 생각할 텐데 여사건은 그거 말고 다른 거. 여분의 사건 여분의 사건? 뭔 맛이에요? 여자가 한자일걸? 여사건이 아, 이거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가르치시는 분이 나중에 했을 때. 아 모르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이거 내가 어떤 사건 A가 있어. 예를 들어 주3이에 2의 배수라고 하면 2, 4, 6이지. 근데 이거에 여사건이라고 하면 2, 4, 6 빼고 다 1, 3, 5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집합의 반대야. 그래서 얘는 A, B를 같이 하진 않고요. 그냥 A의 반대라고 해서 여기다 위에 C를 써요. 컴플리먼트. 저 영어에 자신이 없거든요. 잘 몰라요. 하여튼 컴플리먼트래요. 외웠어요. 그래서 C예요. 그래서 얘는 근데 내가 A의 그림으로 A의 반대라고 하면 여기 동그라미 말고 여기잖아. 그래서 이건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같이 있냐면 바깥 경계가 있는데 U라고 쓰고 이거는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집합은 전체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에 항상 같이 나올 거고. 그래서 얘는 U 빼고 U 안에서 A 빼고 전부 다 여기가 A 여집합이에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차집합. 차 빼기 그 차라서 A 빼기 B 이런 식으로 빼기 그대로 써요. 자, 이거를 뜻을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 또는이랑 그리고의 차이 아나요? 네. 또는이 뭐예요? 이거나 이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리고는 둘 다는 이거 둘 다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 풀어서 x가 1이랑 2면 1 또는 2지. 1, 2고 2면은 1이랑 2 중에 둘 다 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 합집합. 합집합은 A에도 있어도 되고 B에도 있어야 돼. 그럼 또는이야 그리고요? 또는이지. 뭔가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기 때문에 또는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인데 X는 어디에 있어도 되냐면 A에 있어도 되고요. 이거 원소니까 3개짜리. 그리고 또는 어디에도 있어도 되냐면 B에도 있어도 돼요. 근데 교집합은 뭐냐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야.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합집합은 이거 다고요. 교집합은 여기예요. 그럼 얘는 또는이야 그리고요? 그리고 그리고요. 근데 그리고는 이고라고도 쓰거든요. 뭐뭐 이고 저거 해가지고 얘는 x바에 x가 a 이고 아니면 그리고 b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집합은 아까 여기랬잖아. 얘는 일단 어디에는 들어가 있어요? 전체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는 안 들어가 있어? A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써야 돼서 자, X는 일단 전체 집합 U에는 들어가 있는데 A에는 안 들어있어. 이거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고. 자, A 빼기 B는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A 딱 그 상태에서 A에서 B만큼 빼요. 여기는 A에 원래 없잖아. 이건 신경을 쓸 필요 없거든. 딱 겹치는 것만 이렇게 제외를 해. 요렇게. 여기가 달 모양처럼 생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는 들어가 있어 이건? 일단 어디 들어있죠? A에 들어가 있지. 근데 누구를 뺐냐면 B에 들어있는 애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A에는 들어가는데 B에 있는 건 안 돼.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 차집합이 중요한 게 합집합은 이거 순서 바꾸면 같아요, 달라요? 어차피 같죠, 합치니까. 교집합도 같죠. 차집합은
달라요. 얘는 어디냐면 B에서 A 겹치는 걸 이렇게 빼는 거야. 여기야. 그래서 이건 순서 바뀐 게 달라요. 요거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거든요. 요거 이해돼요? 요거는 기호를 좀 잘 구별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봅시다. 아빠 지금 아니야. 자, 저기 차집합이 나중에 저 뒤에 연산할 때 나오긴 할 건데 저기 어드바이스도 살짝 있고요. 이거 나중에 연산할 때 이거 빼기가 약간 쓸모가 없어요. 연산할 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약간 헷갈리기만 하고. 그래서 다르게 할 건데 나오긴 나와요 뒤에. 그래서 그거는 그때 보고 5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림 그려서 한번 볼게요. U가 전체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0부터 9까지인데 자, A 교집합, B 여집합. 자, A랑 B가 있고 전체 이렇게 울타리가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A 교집합, B 여집합이거든. 그러면 A랑 B의 바깥이 겹치는 부분 A랑 B의 바깥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죠? A랑 B를 제외한 참. 구역을. 자, 1번, 2번, 3번, 4번. 어디죠? 1번? A랑 겹치니까 A 안쪽에 2번, 3번 중이어야 돼. 2가 이거예요. 2번? 2랑 4 라고 하면 2번이지. 이해돼요? 여기에 누가 있다고? 1, 3, 5, 7이 있대. 그래서 여기 1, 3, 5, 7. 자, 그 다음에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자리가 약간 바뀌었거든요. B랑 겹치는 거. 근데 A의 바깥. B? 4. 4번이야. B 안에서 A랑 겹치는 거 빼라고 했으니까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랑 4랑 6이 있다. 그 다음에 자, A 바깥이랑 B 바깥이 겹치는 부분. 1번. 아예 바깥이에요. 이 동그라미도 바깥이어야 되고 여기도 동그라미 바깥인데 겹치는 게 1번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8이랑 9가 있다. 그럼 내가 3번 구역을 몰라. 근데 지금 안 적은 숫자 누구죠? 0 안 적었어. 그래서 0은 여기 가야 돼. 아무데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해도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A 합집합 B. 얘네 빼고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적으면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A랑 A 교집합 B는 이렇게 쓰면 돼요. 뭐 답지에 전체에서 막 이렇게 빼서 요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약간 상황 설명을 내가 할 수 있냐의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6번을 봅시다. 이게 제가 이해가 잘 된 건지 안 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게 문제를 직접 풀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약간 그래요. 뭔가 약간 애매한 느낌. 뒤에 명제라서 더 애매할 거예요. 자, 이거 A랑 B랑 겹친 게 2랑 3일 때 A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겹치는 게 2랑 3이면 A에도 2, 3이 있고 B에도 2, 3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A에 보면 2는 여기 있는데 3이 안 보이잖아. 누가 3이어야 돼? 이게 3이어야 돼? 이게 3인 거고 B에도 2, 3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좀 뭔가 좀 그래요. 건들기.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가지고
3이다 하면 해가지고 A가 2랑 4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2를 여기다 B에다 넣으면 지금 0, 1, 2, 3, 4가 되거든요. 자, A가 1, 2, 3이야. 그러면 지금 겹치는 게 몇 개예요? 3개. 3개지.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2, 3만 돼야 되니까 그럼 A가 2가 아니고 4일 때만 되는 거야. 그래서 4일 때 확인해보면 2랑 3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2번은 그때 A 합집합 B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합친 거 적으면 돼요. 요거는 간단히 되는데 2가 안 된다는 걸 체크를 해줘야 돼. 이건 풀이를 만약에 쓸 때. 요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7번도 보면 7번은 각각 A, B, C, D를 구하는 것만 해볼게요.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다행히 기본 정석에는 그냥 딱 2차씩만 나오거든요. 근데 실력 정석 보면 막 3차, 4차도 있더라고요. 좀 귀찮아지는데. 자, A. 인수분해 하면 x-4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얘는 x 범위가 어떻게 돼요? x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A, B, C, D 다 구해야 돼. 그럼 얘는 똑같은데 0보다 크다니까 증오가 없죠. 이렇게. 자, 얘도 x-4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증호니까 그냥 딱 두 개면 조건지식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누구랑 누구? 4랑 마이너스 3. C 저거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 3보다 그러네. 맞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번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수직선 그려서 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얘는 뭐야? C랑 D의 바깥이 겹치는 부분을 물어봤어. 그러면 D의 바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D는 요거 두 개잖아요. 그럼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3이랑 4 빼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C랑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C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겹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 답을 쓸 때 x바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 2, 3, 4 수직선 그려서 확인해주면 돼요. 요거는 ABCD 구하는 게 다고 8번까지 봅시다. 저 노트가 생각보다 시간을 잡아먹는. 8번 보면 이거는 A, B 주고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랑 합친 부분을 알려줬거든? 자, 근데 B는 내가 못 구하고 A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를 지금 구해보면 x-2에 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도 수직선에서 좀 볼 건데 자, A를 먼저 그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A. 자, 근데 겹친 것만 먼저 볼게. 겹친 게 2부터 3 전까지거든요.
자, 이거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A 안에 들어있잖아. 그럼 이 초록색이 어디에도 들어있어야 돼? B에도 들어있어야 되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요 집합 2보다 크거나 작고 3보다 작다라는 A 교집합 B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B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합친 거. 자, 합쳤는데 어디부터냐?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예요. 자, 근데 2부터 4까지는 A가 담당을 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A가 감당을 못하지. 그럼 이건 어디서 왔어? B? B한테서 온 거야. 그럼 B는 누구로 가져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2는 A가 가져갔으니까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B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B가 꼭 들고 가야 돼. 얘도 가져가야 되고 얘도 가져가야 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3보단 작다. 저걸 풀면 그럼 A, B 어떻게 구해? X 접으니까는 X 더하기 곱하기 응. X 이게 0보다 작다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근각해서 써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뭔가 좀 새로운 게 많거든요, 영어가. 그래서 이거 수직선 그리는 건 딱히 어렵진 않은데 좀 걸려가지고 뺐는데 숙제할 때 한번 잘 해보세요. 깜짝이야. 목요일까지 숙제가